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권입니다. 하지만 낙폭을 지금 줄이고 있는 그 구간이에요. 종목들 어떻습니까? 네, 장 초반 급락 이후에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시장을 리딩했던 IT 섹터 대형 중인 삼성전자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자동차 섹터가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대형주들이 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현대차, 기아차, 글로비스, 현대위아, 모비스 모두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삼성그룹 내에서는 삼성 SDI와 삼성 SDS 등이 좀 힘을 내주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그동안 좀 약세 속에서 금요일날 좀 하락이 강했었던 쇼핑 관련주들 오늘도 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도 장 초반 하락에서는 일정 부분 좀 벗어나는 모습, 한미약품이 일단 플러스권으로 진입한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조정이 있었던 sektor들 쪽, 특히 이제 지난주 후반부에 엔터 쪽이 좀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엔터 쪽도 오늘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SMYG 엔터, FNC 엔터, 그다음에 CJ ENM까지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에서 IT 부품주들의 강세는 오늘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 섹터들도 좀 그렇고요. 장비 섹터 쪽에서는 비아트론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보안이라든지 뭐 핀테크 관련 섹터들 쪽 오늘도 좀 힘은 있는 편이고요. 또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조선주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덜 빠지고 있다라는 점도 조금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유 화학주 섹터들이 좀 약한 모습이 오늘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내리고 있는 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내수 섹터 대부분의 움직임 좋지가 못합니다. 뭐, 유통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나쁘고요. 지금 홈쇼핑주들도 일제히 또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백화점 쪽에서는 뭐 현대백화점이 한 2%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편의점 쪽,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 이쪽도 지금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네요. 이 부분부터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상대적으로 수출주들의 강세가 돋보이다 보니까 내수주들이 좀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 중에서 최근에 환율 급등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수주들의 약세는 환율의 급등에 좀 부담을 느낀 그런 투자자들이 수출주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내수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지난번 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저점을 깨지는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롯데쇼핑이나 뭐 롯데채성 이런 건 뭐 개별 이슈가 있어서 그동안 좀 올랐던 종목들이 되겠고요. 뭐 신세계 등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신세계 등도 지금 가격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난번 저점 추세보다는 위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주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GS 홈쇼핑도 추세대에서는 바닥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뭐 쇼핑 관련주들로 본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거의 뭐 바닥선의 움직임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분할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BGF GS 리테일이나 이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좀 떨어진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매물 부담이 있긴 있는데요. 약 한 56,000원 정도가 GS 리테일의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수출주, IT와 자동차 쪽으로 강하게 이동하면서 내수주 쪽에서 좀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좀 추이가 내수주들의 흐름에서는 좀 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유가가 또 밀리면서 한 1.5%가량 밀렸는데요. 지금 뭐 화학 섹터, 롯데케미칼, 뭐 LG와 하나케미칼 모두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정유주들도 지금 모두 한 1에서 2% 정도 세 종목이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SK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 1%가량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쪽도 좀 같이 점검해 주시죠. 네, 정유 화학 섹터들은 지금 뭐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유 화학 섹터들의 3분기,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2분기에 비하면은 그 탄력도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이 좀 예상이 많은 편인데요. 일단 화학주들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조정을 좀 더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정유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고 나면은 화학과 정유주들의 하락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유,
특히 이제 유가의 하락세도 미국이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조금 더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들은 이번 FOMC 다음 주에 있을 FOMC 영향력에서 지금 좀 자유롭지는 못한데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신다라면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를 오히려 인상하면 긍정적으로, 금리 인상이 좀 뒤로 미뤄진다라면은 유가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르고 있는 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그룹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지금 삼성 SDI가 3%에 육박하는 상승세 나오고 있고, 삼성 SDS는 지금 또 급등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을 대표하는 이 삼성전자는 또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살펴주시죠. 네, 삼성 SDS가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오르고 있죠. 크레듀가 이제 삼성 SDS의 교육 콘텐츠 부분을 좀 양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공시도 있었는데요. 일단 뭐 크레듀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삼성 SDS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이고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가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종목 뭐 단기적으로 좀 상승 탄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 올라온 상태라서 지금 가격대를 본다라면 한 26만 원 정도 오늘 저점권이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에 계속적으로 잘 유지해 주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27만 원대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한다라면 또 다시 직전 고점대 부분인 30만 원 쪽으로 방향을 좀 틀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27만 원대 강한 돌파를 좀 확인하시는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을 위해서는 솔직히 삼성전자가 빠져주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오르면 지수에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의 하락세가 점점 커집니다. 보통 뭐랄까 삼성전자의 그림자에 가려서 지수는 안 빠지는데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케이스가 다 삼성전자 때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한 110만 원 정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지금의 조정이 삼성전자에 있어서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위해서 좀 등락이 좀 필요한 시점이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110만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홀딩은 좀 유효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또 전자 결제 쪽으로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는 결제에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모두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날은 오늘 갭상승하면서 7%에 육박하는 강세가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전고점을 뛰어넘는 그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윗꼬리는 좀 달려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날 상당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결제주들 움직일 때는 전혀 움직임도 없었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급격하게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뭐 미국과의 뭐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 좀 탄력도가 계속 붙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다날도 일단 저항권대에 왔습니다. 다날이 지난 5월달 이후에 급락을 할 때 개파락을 했던 구간이 여기 11,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왔는데요. 여기를 더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힘이 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면은 11,000원대에 강하게 다시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조금 비중을 줄여놓고 갭매음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도 한 10,000원 정도대 초반까지 조정이 나오는지를 좀 더 확인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별주한 종목 더 보죠. 비아트론의 강세가 오늘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6% 넘는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지금 뭐 저점 확실하게 8월 달에 형성을 하고 이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을 볼 수 있을까요? 장비주들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이 계속적으로 장비 수주를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아트론이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 이후에 강하게 끌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비아트론 지금 현재 12,100원대, 개인적으로는 11,500원만 향후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 점검한 이후에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수주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좀 실적에 좀 개선될 부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